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에서는 축구토토 승무패 23회차에 들어온 K리그 경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골대법, 간단 패턴, 특이점, 맞대결 전적, 그리고 경기별 현재 저의 생각까지 말씀을 드려볼 예정이고, J리그의 경우는 내일 저녁까지 주중 리그 경기가 있기 때문에 내일 저녁 J리그 주중 경기가 마무리되는 것까지 해서 J리그만 따로 내일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23회차 K리그 경기들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축구토토 승무패 22회차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린 최종픽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축구토토 승무패의 K리그 경기에서 1.8대 정배당을 받은 경기는 더럽게 안 들어온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 저는 정말 신기했던 게 1번 경기 제주 대 성남 경기에서 제주의 1.83배당은 정배당 안 들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단통 무승부로 말씀을 드렸고, 이번 경기 울산 대 포항 경기에서 울산의 1.82배당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울산의 경기력이 우세하다고 느꼈었기 때문에 1.8대 정배당이라 불안하지만 울산의 단통승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솔직히 운으로 윤빛가람 선수가 막판에 프리킥 성공을 시키면서 적중을 하게 된 거지, 경기 내용적인 측면으로는 포항에 좀 밀렸다고도 보였고, 그리고 3번 경기 광주 대 수원삼성 경기도 수원삼성 배당이 경기 전에 1.88 정배당으로 바뀌었는데, 진짜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원삼성이 이긴 것도 3대3 무승부로 끝나는 경기였는데 막판에 이기재 선수 프리킥 한 방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너무 좀 신기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축구토토 승무패에 들어오는 1.8대 정배당을 받은 국내 경기들은 왜 이렇게 승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건지 신기하기도 하고 많은 좀 의문점이 생기긴 하는데, 뭐 어쨌든 이런 의심이야 뭐 어쨌든 저희들이 맞춰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찜찜하긴 하지만 이것도 토토의 일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봐야겠죠.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축구토토 승무패 23회차 K리그 경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인천 대 전북. 인천에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인천의 승무패 확률 승 19%, 무 29%, 패 52%로 인천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21%, 무 43%, 패 36%로 역시 인천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전북은 이번 시즌 원정에서 정배당을 받고 3승 3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패턴적으로 인천은 홈에서 4경기째 무패를 기록 중이고 이번 시즌 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전북은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3연패를 기록 중이죠.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은 인천 기준 1승 3무 6패를 기록 중이고 인천의 홈에서는 1승 2무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자, 이 경기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일단 인천보다 전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북 얘네는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대구 원정 경기 선발 라인업을 보시면 이기려는 마음이 있는 건지 참 최근에 개판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그렇게 출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구스타보 바로 이승기 선수는 데리고 가지도 않았고 잘 쓰지도 않던 3백 전술로 수비 라인을 꾸리고 잘 쓰지도 않던 구자룡, 백승호, 이유현 같은 선수들을 풀타임 기용하고 김승대 선수도 60분간 출전을 시키면서 벤치에 상식 감독은 있는데 경기장에는 상식이 없는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전북은 지금 여유 부리고 이지랄할 때가 아니라 울산과의 경기에서 썼던 선수들로 최대한 승점을 쌓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이고, 지금 6경기째 승리가 없이 3연무 3연패로 리그 3위까지 떨어졌는데, 사실 3연패도 지금 전북이 8년 만에 3연패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건 전국에 전북을 믿고 축구 토토하는 분들에 대한
버르장머리가 없는 상황이다. 예의를 갖춰라라고 전북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시즌 인천과의 맞대결에서 5대0 대승을 거뒀었던 것만큼 위닝 멘탈리티를 좀 찾아올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팀 인천은 사실 홈에서는 강팀들을 상대로도 잘 지지 않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만 놓고 본다면 물음표가 많이 생기긴 하고 특히 지난 수원FC와의 경기에서 무릴로 선수가 라스 선수에게 어시스트하는 장면을 보면 인천의 수비가 거의 고속도로를 뚫어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길목을 차단하지 못했고 사실상 무승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이 정도면 레전드 대우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K리그 불운의 아이콘 수원FC 박지수 선수의 역할이 가장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수원FC 경기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인천도 지난 시즌에 비하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긴 하지만 상대팀은 전북이고 더군다나 상황 자체가 지금 이따위 성적이면 전북 감독직에서 잘리게 생긴 김상식 감독이기 때문에 이 경기 무승부만 해도 엿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대로 된 선수 기용으로 다시 한번 승점 3점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금요일에 국내 배당 오픈되는 걸 떠나서 인천의 단통 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A컵 16강 경기 전북이 양주 시민축구단이랑 페널티킥까지 가는 개쓰레기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결국엔 패배까지 하는 최악의 결과를 보여줬는데 오히려 이 결과가 축구토토 승무패 주말 경기에 영향을 미쳐서 전북 승에 생각보다 투표율이 안 몰리는 상황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럴 땐 전북이 기가 막히게 승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제주 대 울산, 제주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제주의 승무패 확률 승 15%, 무 40%, 패 45%로 제주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30%, 무 40%, 패 30%로 제주의 승과 패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제주는 이번 시즌 홈에서 2번의 역배당을 받고 1승 1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은 제주 기준 4승 2무 4패를 기록 중이고 제주 홈에서는 1승 1무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자, 이 경기에 대한 제 생각은 제주는 일단 지난 성남과의 경기에서 수비 라인에 조금 변화를 줬다고 보였습니다. 홍성욱 선수를 선발로 내세웠고 김호규를 교체 투입, 정훈 선수는 휴식을 취하게 해주는 등 제 생각으로는 성남과의 경기보다는 울산을 잡기 위한 수비 자원들의 체력 안배가 있지 않았나 생각도 들었는데 어쨌든 18살 홍성욱 선수 선발로 내보내는 건 실패였다고 보이고 기가 막힌 헤딩슛을 우리 편 골대에 집어넣으면서 자살골을 넣었고 홍성욱 선수를 선발로 기용한 남길 감독님의 활약근에 진땀이 나게 했죠. 그래도 공격에서의 제르소 선수가 드디어 밥값을 하는 K리그 데뷔골, 감귤 무회전 슈팅을 성공을 시켰고 주민규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일류첸코 선수와 함께 K리그 득점 선두에 올랐습니다. 비록 2대2로 성남과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수비 자원들의 체력 안배에 성공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다만 오승훈 골키퍼의 최근 선방 능력은 조금은 다른 팀들의 골키퍼들의 선방쇼에 비해 떨어지는 느낌이 많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상대팀 울산은 지난 포항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풀리지 않는 경기를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윤빛가람 선수의 프리킥 한 방으로 꾸역승을 했었죠. 포항과의 경기에서 주전 자원들을 모두 활용했음에도 역시나 마무리, 득점 해결이 잘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중원에 고명진 선수가 고전을 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왜 교체를 안 해줬는지 좀 의문이었습니다. 어쨌든 제주와 전체적인 스탯을 비교해 볼 때 울산이 우세해 보이는 건 맞지만 공격에서의 마무리적인 측면에서는 득점 선두로 올라선 주민규, 골맛을 본 제르소가 있는 제주가 울산보다 좀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한 울산은 경남과의 FA컵 경기 경남의 설기현 감독을 의식해서인지 울산이 승리를 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주전 자원들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제주가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기현 감독 하니까 예전에 세네갈과의 평가전에서 우리 편 골대로 역주행을 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이훈재 골키퍼가 야, 왜 와? 하고 소리쳤다는데 어쨌든 울산은 FA컵 경기를 치렀고 제주는 치르지 않았다는 점, 지난 성남과의 홈 경기에 이어서 이 경기 연속 홈 경기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유리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울산이 원정에서 실점률이 2배 이상 늘어나고 득점력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주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경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금요일에 국내 배당 체크해보고 이변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제주의 승과 무 투픽으로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4번 경기 성남 대 수원FC. 성남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성남의 승무패 확률 승 48%, 무 26%, 패 26%로 성남의 무와 패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45%, 무 33%, 패 22%로 성남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성남은 이번 시즌 홈에서 2번의 정배당을 받고 1승 1패로 무승부가 없는 모습입니다. 패턴적으로 성남은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고 수원FC는 이번 시즌 연속 무승부가 없는데 지난 경기 인천과 무승부를 거뒀죠.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은 성남 기준 6승 3무 1패를 기록 중이고 성남 홈에서는 2승 2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이 경기에 대한 제 생각은 성남은 최근 2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웃긴 건 좀 상대편이 꼭 한 골씩 자살골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FC 서울과의 경기에서는 홍준호 선수가 헤딩으로 자살골을 박아주고 지난 제주와의 경기에서는 홍성욱 선수가 헤딩으로 자살골을 박아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의 골 결정력이 좋아졌다기보다는 성남이랑 붙는 팀들이 재수가 더럽게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번 상대팀 수원FC 성남이랑 붙는 팀은 재수가 더럽게 없었다. 수원FC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생각나는 선수, 그렇죠. 수원FC의 박지수 선수가 생각이 나는데 지난 인천과의 경기에서 또 재수 없음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승점 3점을 승점 1점으로 만드는 저주의 마법을 보여줬고 김천 상무 입대 전 마지막 경기가 성남 바로 이 경기였는데 전 경기에서 퇴장까지 당하면서 경기를 못 뜁니다. 입대하는 일만 남았죠. 그리고 또 웃겼던 게 인천과의 경기에서 박지수 선수가 입대 전 마지막 홈 경기였기 때문에 선착순 400명의 팬분들께 구운 소금을 선물을 해줬는데 보통 재수없는 일을 당했을 때 야, 소금 뿌려 하면서 소금을 뿌리고 나는데 팬분들 400분께 소금을 나눠드리면서 소금을 그렇게 경기장에 뿌렸는데도 재수가 없었다. 이 정도면 구슬해야 될 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성남과의 경기에 박지수 선수가 못 나오기 때문에 성남의 운빨은 좀 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지수 선수 말을 괜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지난 맞대결에서도 박지수 선수가 성남과의 경기 후반 막판에 퇴장을 당하면서 그 뒤에 성남의 부시 선수에게 골을 먹히면서 패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다시 벌어질 것 같지 않고 지금 수원FC의 이영재, 무릴로 선수가 중원에서 활로를 잘 찾아주고 있고 라스, 양동현 선수가 마무리 능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수원FC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여서 저는 이 경기 성남의 무와 패 투픽 예상하고 있습니다. 5번 경기 FC서울 대 수원삼성. FC서울에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FC서울의 승무패 확률 승 11%, 무 33%, 패 56%로 FC서울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0%, 무 33%, 패 67%로 역시 서울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서울은 이번 시즌 홈에서 2번의 역배당을 받고 2패로 모두 패배를 기록했고 수원 삼성은 이번 시즌 원정에서 4번의 정배당을 받고 2승 2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패턴적으로 FC 서울은 홈에서 4경기째 승리가 없고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네요. 수원 삼성은 원정에서 4경기째 패배가 없는 모습입니다.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은 FC서울 기준 6승 3무 1패를 기록 중이고 서울 홈에서는 3승으로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에 대한 제 생각은 일단 슈퍼매치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치열한 경기가 예상이 되고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경기력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수원 삼성의 승리가 보이는 경기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난 최종픽 영상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박주영 선수가 돌아왔다고 해서 FC서울의 득점력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무득점의 무승부로 경기가 끝이 났죠. 사실상 막판에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패배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경기였고 8경기째 승리가 없는 서울이죠. 반대로 수원 삼성은 7경기째 패배가 없고 지난 광주와의 경기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원 삼성은 이기재가 골 넣으면 이기재라는 말이 괜히 나오고 있는 게 아닐 정도로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안 되긴 하지만 후반 막판에 광주에 페널티킥을 준 건 아무리 생각해도 무승부를 만들어주기 위한 서비스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언제부터 공중볼에 경합하려고 같이 점프만 뛰어도 페널티킥을 내주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무승부로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야, 막판에 이기재 선수의 프리킥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막 우와 막 하면서 소리 지르고 막 닭살이 돋았는데, 막 닭살 엄청 돋았었는데 이기재 선수가 91년생이라는 거에 또 한 번 닭살이 막 돋았습니다. 생각보다 어리더라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공격도 제리치 선수만 좀 더 터져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정상빈, 김민우, 김건희 선수가 충분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난 광주와의 경기에서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한 수비의 장호익 선수도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도 안정감을 찾을 것으로 보여지죠. 결과적으로 슈퍼매치에서는 최근 경기력과는 상관없이 뭔가 이기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높아지긴 하지만, 현재 FC서울의 리그 꼴찌에서 2등인 득점력을 볼 때 이건 슈퍼매치 동기부여만으로는 어떻게 극복이 안 될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승무패에 들어오는 5번 경기가 무승부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FC서울의 무합패 투픽이면 충분히 패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최종 국내 배당까지 반영을 해서 선택을 해볼 생각입니다. 10번 경기 대구 대 강원. 대구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대구의 승무패 확률 승 47%, 무 37%, 패 16%로 대구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42%, 무 42%, 패 16%로 역시 대구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패턴적으로 대구는 홈에서 3경기 연승과 6경기째 무패를 기록 중이고, 강원은 원정에서 4경기째 승리가 없는 모습이고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4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은 대구 기준 7승 2무 1패를 기록 중이고, 대구의 홈에서는 3승 1무로 대구가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이 경기에 대한 제 생각은, 대구는 지금 말해서 뭐합니까? 초반에 연승할 때만 해도 이쯤 되면 지겠다, 이쯤 되면 질 때가 됐다 했는데 벌써 8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경기에서는 전북까지 잡아내면서 리그 4위까지 치고 올라온 상태고, 선수비 후역습 뻗어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번 전북전에서 세징야 선수가 골 넣고 세리머니가 너무 멋있어서 소름이 쫙 돋았는데, 막 딱 골 넣고 경고 따윈 신경 안 쓴다를 보여주면서 유니폼 막 집어 던지고 막 근육 자랑 으아 하는, 네, 너무 멋있었고, 우리 또 유니폼 집어던진 세레머니 하니까 성남의 뮬리치 선수가 생각이 나는데, 똑같이 유니폼 벗어 제꼈는데 너무 생각 없이 경고 하나 있는 것도 까먹고 벗어 제껴서 퇴장당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지금 생각해도 골 때리는데, 어쨌든 지금 딱히 흠잡을 데가 없는 대구의 경기력이라고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대구의 홈 경기라는 확실한 이점도 있기 때문에 강원의 승리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강원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골 결정력, 즉 마무리를 지어줄 선수가 없어 보여요. 실라지 선수는 지난 최종픽 영상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밥값도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필드골 못 넣는 걸 떠나서 지난 FC서울과의 경기에서 페널티킥까지 날려먹었으니 팬들한테도 욕 뒤지게 먹고 있고, 김병수 감독님까지 싸잡혀서 욕 먹고 있더라고요. 실라지 선수가 한쪽 방향으로만 페널티킥을 차는 버릇이 있는데 왜 그 선수를 페널티킥 차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강원 팬들의 원망도 사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고무열 선수도 부상으로 계속 빠져있는 상황에 김대원 선수까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공격 마침표를 못 찍고 있고, 지금 신인 양현준 선수를 1군으로 콜업을 하고 서민우 선수를 원톱으로 쓰면서 뭔가 상황을 바꿔보려고 하고 있긴 한데 2경기째 득점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물이 오를 대로 오른 대구를 상대로 원정에서 득점력은 더 떨어지고 실점률은 홈에 비해 2배 가까이 되는 강원이 이변을 낼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또한 FA컵 경기에서 대구는 세징야 에드가 선수를 후반전에 투입을 시키면서 확실히 주전자원들의 실력을 보여줬고 2대0 승리를 거뒀죠. 그리고 강원 또한 서울 리랜드를 상대로 실라지와 임창우 선수가 골을 기록을 하면서 2대0 승리를 했는데, 두 팀 모두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렸고 모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주중 FA컵 경기에 대한 영향은 똑같다고 볼 때 대구의 승과 무승부 투픽이면 안전하다고 보이고, 최종 국내 배당까지 확인한 후에 단통으로 정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4번 경기 포항 대 광주. 포항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포항의 승무패 확률 승 58%, 무 21%, 패 21%로 포항의 무와 패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54%, 무 23%, 패 23%로 역시 포항의 무와 패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패턴적으로 광주는 원정에서 3경기째 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은 포항 기준 8승 2무를 기록 중이고 포항의 홈에서는 4승 1무로 포항의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 대한 저의 생각은 우선 포항은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외국인 용병 타쉬의 마무리 해결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타쉬 선수가 계속 득점을 터뜨려주지 못하고 있고 언제까지 송민규, 임상혁 같은 위잉 자원들의 득점력에만 기댈 수가 없을 텐데 좀 답답한 모습입니다. 또한 FA컵 경기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역시 타시 선수는 골을 기록하지 못했고 강상우, 임상엽, 크베시치 선수가 골을 기록을 했죠. 어쨌든 주전급 자원들을 모두 사용한 포항이기 때문에 광주와의 경기에서 체력적인 문제가 보일 수도 있다는 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광주와의 상대 전적만 보더라도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줘야 하는 포항으로 보이긴 하는데 득점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홈에서의 득점이 원정에서의 득점력보다 반토막으로 줄어든다는 점 굉장히 걸리고 광주가 지난 경기에서 3골을 기록을 했고 물론 페널티킥으로만 2골을 넣긴 했지만 펠리페가 없는 상황에서도 엄원상을 앞세워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펠리페 선수가 근육 부상으로 2경기 연속으로 명단에서 제외됐었기 때문에 이쯤 되면 교체 출전이라도 출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상성상 포항이 너무나도 우세한 전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광주 스쿼드를 상대로 홈에서 패배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가 않고 이변까지 생각을 한다면 포항의 승과 무 투픽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국내 배당까지 확인한 후에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23회차에 들어온 K리그 경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내일 J리그 주중 경기 결과들을 가지고 J리그 골대법 폴더 수주리기 영상으로 골대레는 TV 가족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